유럽연합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EU가 내놓는 수소경제 정책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계 경제 핵심으로 떠오른 수소 관련주 동향을 살피고 최선호주와 투자 전략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앞서 정책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그린 뉴딜 관련주 전해드렸잖아요. 사실 그런데요, 이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수준이었다면 요즘엔 친환경차, 수소차,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또 수소차 관련한 각국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저희 미리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친환경차는 유럽이 완전 딱 잡고 있고 여기서 뭔가 정책이 나와주면 우리도 같이 동반해서 수혜를 보는데 오늘 EU가 2030년까지 수소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여러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일단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이게 나왔던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4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EU 수소 관련된 시장 크기를 2020년 지금 현재 한 20억 유로 정도 규모인데 2030년까지는 1,400억 유로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했고요. 결국엔 그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14만 개의 일자리도 또 신규로 창출해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그린 수소 제조 단가. 그러니까 수소가 다 이제 친환경이다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그 그레이 수소라고 해서 그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계질화 시켜서 한마디로 화석연료에서 뽑아내는 수소는 친환경은 실질적으로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린 수소라고 하는 거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들어내는 수소를 말하는 건데 그것들을 잉여 전력으로 해야 되고 또 이제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제조 단가가 아직까지는 높은데 이거를 현재 그레이 수소 단가까지 낮추겠다라는 거를 지금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수소의 국제 거래 시장 자체를 이제 유럽에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클린 하이드로젠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한마디로 깨끗한 수소 연맹 이런 것들을 출범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4가지로 지금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또 전체적으로 궁금하긴 한데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최근에 수소차주들이 급등하면서 이게 선 반영된 거 아니야? 내일 막상 뭐가 나오면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시장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단순히 이제 그 니콜라로 인해서 수소차 관련된 걸로 해서 수소가 뜬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약간 모멘텀이었죠. 근데 니콜라 지금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이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도 많이 빠졌고요. 근데 이제 수소차만 보는 게 아니라 수소 경제 전반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는 수소 경제 일부분으로 수소차가 편입되어 있다,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즉각 반응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이제 전환을 시키겠다는 건데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다시 이제 수소가 주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유럽의 지금 정책 목표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친환경으로 가장 유명한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독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에선 정책이 이미 확립이 됐고요. 이거를 이제 EU로 확대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소차 관련된 것들보다 수소차 관련된 부품주들보다는 수소 연료 전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수소 경제를 이끌어야 되기 위해서는 연료 전지가 가장 중요하고 제일 큰 분야가 발전 분야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수소 연료 전지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걸로 보이고 관련된 종목은 우리나라에 2종목이 있죠. 두산 퓨어셀과 S퓨어셀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업체로 두산 퓨어셀 그리고 S퓨어셀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야기하는 와중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도 전해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사 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규모로는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현재 LG U+, 그리고 KT, SK텔레콤의 주가 흐름 보시면 아직까지 주가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SK텔레콤 오히려 빨간불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소식도 들어온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러한 뉴스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수소차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먼 미래 이야기 같았거든요. 예. 우리가 전기차 얘기할 때도 수소차 상용화는 아직 멀었어. 전기차만 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벌써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가시화되고 있겠네요. 일단 뭐 지금 전기차는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수소차는 현대차가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상용화를 최초로 한 거는 현대차가 해냈죠. 근데 주가에는 뭐 그닥 반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수가 10대 라고 보시면 될 거고 상용차인데 이렇게 큰 대형 트럭을 10대를 지금 스위스에 수출을 했고요. 결국엔 스위스 H2 에너지랑 협업을 해서 스위스는 사실은 전력의 대부분을 뭐 수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엔 이제 무공해 에너지인데 네.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뭐 물을 이제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스위스 자체의 전기는 뭐 저공해죠. 공해가 없는 청정형이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10대를 단순히 판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이거를 리스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대를 운행한 것만큼 요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10대를 수출했고 앞으로는 뭐 올해는 40대, 2025년에는 한 1,600대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스위스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뭐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까지 지금 확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에서. 네. 그럼 수소차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핵심 종목을 봐야 될 텐데 사실 제가 먼저 대본을 보니까 제 관심주들이랑 상당 부분 일치해 있더라고요.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잖아요. 하나씩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수소차 관련주 대표 종목 수소차로 이제 좀 좁히면 네. 그 안에 종목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에 뭐 엄청 아직은 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미미해서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기업은 이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를 좀 주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수소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동차용 연료 전지 모듈을 개발해서 지금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그동안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뭐 한 20만 원대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뭐 한 3, 4만 원까지 3만 원대까지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뭐 다시 한번 요 정도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지 않겠나. 그래서 20만 원 밑으로 빠지면 좀 긴 안목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뭐 기존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으로는 주가를 좀 급등시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 뭐 다들 아실 텐데 일단 이 현대차의 수소 탱크를 팔죠. 예. 그래서 고압 수소 연료 탱크로 가장 먼저 수소차에서 주목받았던 뭐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좀 빠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뭐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죠. 그래서 고점 돌파를 따라갈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좀 눌릴 때마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좀 사서 모으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차 관련돼서 이제 효성 충전소가 있죠. 충전소 관련주로 JNK터가 최근 들어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1위 업체는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지금 뭐 사실은 본업이 워낙 좀 안 좋았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이슈로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부분까지 뭐 매력적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JNK터와 시총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걸 보면 오히려 효성중공업이 더 큰 회사라고 봤을 때는 뭐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받을 때마다 사서 모으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자동차 애널리스트와 함께 최선을 좀 꼽아봤을 때 그때 현대모비스가 거론됐잖아요. 이런 굵직한 종목들 좋아하신다면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지 상용화가 가능할 텐데 아직 전기 충전소들은 많지만 수소 충전소들은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주를 우리가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굳이 접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수소 충전소를 하나 건설하는 방법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네.
뭐 CNG라고 해서 지금 버스가 있죠. 네네, CNG 맞아요. 버스, CNG 버스 충전소가 버스 종점마다 보통 있거든요. 그 충전소에다가 네. 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고 LPG 충전소에다가 같이 만드는 또 방법이 있고요. 따로 아예 수소 충전소만 별도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이제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020년 2월 기준입니다. 이제 이건 뭐 몇 달 전 기준인데 발주한 총계가 그동안 이제 누적해서 80개 정도가 되고요. 34개는 건설이 완료됐고 46개는 건설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에는 그러면 34개 충전소만 있는 거죠. 2040년까지는 1,200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로드맵이고요. 22년까지 앞으로 22년까지는 매년 한 74개소 정도를 평균적으로 설치를 해서 2022년까지가 최고로 많이 설치되는 그런 피크를 좀 칠 예정이고 그 뒤로는 한 50개 내외 정도가 설치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보면 한 10개 이상 정도 기업이 있는데 네. 그 기업이 대부분 상장이 안 돼 있고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굳이 직접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2군데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한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효성중공업이 22개로 가장 제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JNK에서는 5개로 설치해서 8위 정도, 6위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비상장 회사인데 자회사가 EM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4위인데 이 모회사가 EM코리아입니다. 그래서 EM코리아라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현대 로템도 이제 잘 아시죠? 철도 관련돼서 잘 뭐 아시는 회사인데 현대 로템도 수소 충전소를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의 시장의 각축처는 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현재는 내수지만 이런 것들의 기반 시설을 먼저 하고 나면 뭐 앞으로 어떤 나라, 뭐 중국이라든지 근처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는 또 막대한 또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한 개 구축하는데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비싸네요.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면 한 10개 설치하면 한 2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상 아직까지는 주가는 모멘텀이지 뭐 실적 대비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소 충전소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부품주들까지 다 이야기해봤는데 그럼 이건희 차장님이 보고 있는 최선호주 종목은 무엇인지 한 종목으로 한번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수소를 단순히 수소차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뭐 사실은 화석연료에서 수소 경제로 간다. 수소가 주 에너지원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대규모 태양광으로 만든 수소를 수입할 예정으로 지금 운반선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수소 경제가 단순히 수소차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걸 주축으로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독일, 유럽의 이제 중심국가인 독일과 일본과 우리나라인데 세 나라의 공통점이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네, 예. 지하 자원이 없다. 뭐 이제 석유 이런 것들이 안 나는 나라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과 관련된 것들과 같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족한 국가들은 그런 게 풍부한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연료전지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SPO셀이나 뭐 작은 종목은 SPO셀, 좀 큰 종목으로는 두산 퓨어셀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연료전지 사용처가 확대되고 중국 진출이 가시화된다라는 장점이 갖고 있는 SPO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소주의 탑픽 SPO셀 이와 함께 또 두산퓨얼셀도 조금 더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수소주 탑픽 이건희 차장님의 선택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정책이 발표되니까 어떤 내용 나오는지도 눈여겨보세요.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